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새벽 논단 오늘도 비평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처절매교회가 지금 큰 이슈니까 이 산을 넘어야 됩니다. 간과하면 안 됩니다. 상대는 IQ 154의 천재입니다. 그리고 상당한 그 부를 2,600억인가 2,300억인가 되는 그 돈을 가졌다고 공개적으로 나왔는데 더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장관에 올라왔습니다. 문화 콘텐츠를 세계에 알리는 그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파장력은 대단히 크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뇌호흡 이야기했던 BTS가 많은 나라에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사람들이 오는데 BTS의 그 뇌호흡을 주관하고 있는 그 종교단체가 학교를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 BTS 길도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후원파에 굉장히 많은 연예인이 몰려 있었는데 또 소문이 나면서 이제 뭐 흩어진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거기를 지키고 있는 분도 있죠. 뭐 배우 중에 그런 분도 원로 배우 중에 그런 분도 있고요. 장관들도 여러 되고요. 왜 그러냐 하면 그릇에 담기는 거예요. 그릇에. 나이가 들면 경험이 많아지고 지식이 많아지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 비교할 수 있는 그 대상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좀 더 객관성 있는 자료를 갖게 될 거다라는 선입견을 보통 사람들이 나눠 가지고 있지만 본질적인 것은 이미 그 전에 형성이 됩니다. 그 형성될 만한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제가 이걸 다시 또 언젠간 할 겁니다. 뭐 공개 집회를 한다든지 뭐 할 때 제가 할 건데 여러 요소 중에 자기 확신이 들고 이게 맞을 거라고 생각되는 그것이 꾸준히 가거든요. 끝까지 가거든요. 그게 어릴 때 형성이 되고요. 또 이것을 한번 깨는 계기가 사춘기 때입니다. 사춘기 때는 객관성 있게 느껴지고 객관성 있게 바라보고 할 수 있는 그런 눈을 갖게 되는데 이때 이제 좌파 사상을 넣은 게 이제 정교조이고 그래서 지금 50대, 40대 후반, 중후반 이 사람들이 강력하게 좌파 사상을 가지고 있는 게 그때 정교조가 폭발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20대하고 10대 그리고 30대 중반까지는 지금 공산주의에 대해서 반대하고 중공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청년들이 많이 일어나면서 어느 정도 상쇄가 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바뀔 거고요. 미국도 1948년도까지는 친공이었으니까요. 논리가 맞으니까 논과 밭은 농부에게, 공장은 기능공들, 그 노동자에게 이런 이슈가 상당히 어필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속에는 투쟁을 해서 빼앗는다 이런 전제가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빠져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거를 선을 분명히 긋지 않으면 넘어가게 돼 있어요. 무조건. 네,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농장주 한 명이잖아요. 농장주 한 명의 주인이 뭐 주식회사 형태로 뭐 몇 명, 몇십 명 될 수 있지만 몇십 명, 몇 명이에요. 그래봐야. 그러나 농산업인은 몇백만이니까 그거 찍어 누를 수가 있죠. 지금 뭐 노조도 하는 게 다 그런 거지. 그런 형태죠. 선을 긋지 않으면 이념적으로 이걸 정리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요.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할 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장관이 왜 넘어가느냐? 당신도 공부를 그렇게 했고 객관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데 왜 거기 넘어갔냐? JMS에도 뭐 변호사, 판사, 검사, 연예인 말할 것도 없고 뭐 아나운서, 뭐 PD 등등 뭐 재계, 경제계, 연예계, 법조계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렇게 잘 피해 다니는 거라는 거예요. 강남경찰서 얘기도 하면서 서장, 뭐 부서장 등등 우리 파다 그랬고 경찰들 모여 있는 사진도 찍고 막 그랬잖아요. 그 왜 그러냐? 그런 거라니까. 거기서 주는 뭔가 달콤한 케이크가 있고요. 달콤한 과자 꿀이 있어요. 그들의 행태를 나중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만 결론은 거기서 어떤 성적인 쾌락이나 성적인 만족이나 대리 만족이나 아니면 그런 엑스타시를 경험할 수 있는 분위기를 줘요. 영상이 나온 거 보니까 뭐 여성들 치어리더들이 수영복만 입고 막 춤을 춘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보니까 어린 시절에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나는 복음을 믿어. 근데 뭐 육체는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서 빠져들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게 운동권에서 똑같이 하고 있거든요. 예. 축제 기간 끝나면 뭘 어떻게 한다든지 뭐 농활 끝나고 뭘 한다든지 이건 제가 저를 스카우트 하려고 많이 그랬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또 그런 현장에 있는 사람들 제가 많이 만나고 지금 변호사 돼 있고 그런 사람들도 여러 사람 제가 만나서 토의한 적도 있고 그렇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미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이 몸의 경험, 이 정신에, 이 사상, 이념에 경험이 더 들어가고 지식이 더 들어가고 지위가 바뀌고 그러는 것이에요. 근데 중간에 온 사람들은 뭐냐? 어릴 때 얘기를 했듯이 쭉 설명하겠습니다. 언젠가는. 여태껏 살아왔던 자기 신념이 있는데 이것이 육체의 정욕을 벗어나지를 못한다고. 거기에 빠져들게 돼 있어요. 뇌물은 사람의 마음을 굳게 만든다, 그러니까 굽어지게 만든다, 굽게 만든다 이런 말도 있고요. 여러 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망한다는 말도 많고요. 예, 육체의 정욕이 그렇게 되고요. 육체의 욕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거기에 맞춰주면 됩니다. 아무리 뭐 우리가 반공하는 당이다 그래도 뇌물 들어가고 협조 들어가고 네 자리는 보존해 줄게 이런 협상이 들어오면 돌이키죠. 반대로 하죠. 사명 있는 사람이 아니면 자유민주주의 체계는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미혹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 이스라엘이 아무리 이렇게 헤즈볼라 세력과 대항을 해도 이스라엘이 항상 욕먹어요. 그렇게 돼 있다니까요. 예. 왜 그러냐? 설명을 지난번에 했습니다. 또 하겠습니다. 이미 그 헤즈볼라 때문에 많은 청년들이 죽고 끌려가고 강간당해서 죽임을 당하고 시체 막 훼손해서 버리고 그런 것들이 계속 영상이 나오고 그래도 그것 때문에 잘못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우리나라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은 2024년도에 옥상에서 그 상대 그 적을 죽은 시체를 뭐 점령 땅으로 떨어뜨리는 장면이 나왔었죠. 그 점령에 들어가고 하는데 시체들이 있는 게 도움이 안 되죠. 그러니까 시체가 아니면 그렇게 할 이유도 없고요. 사람을 죽이고 그걸 던질 필요도 없고 살아있는 걸 던지면 더 안 되고 그런 건 하지 않죠. 그렇게 하지 않는데 어쨌든 그거를 왜곡해가지고 해서 지금 이스라엘이 난리가 났다고 그럽니다. 잘 봐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미국으로 움직이는 나라예요. 미국만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잘해야 됩니다. 그 자기 이념 때문에 나라 망치면 안 되죠. 나를 힘들게 하면 안 되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말 틀리고 행동 틀리고 주장 틀리고 계속해서 변하고 거짓말하고 그러니까는 뭐 공개적으로 했던 얘기인데 근데 그것도 이제 상세가 됐어요. 존경하는 의원님, 존경하는 대표님 그러니까 악수하고서 얘기는 안 하고 협의보고 그런 다음에 자기 지지자들 만나갖고는 내가 존경한다니까 진짜인 줄 아나 봐. 깔깔깔 그리고 비아냥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렇다는 걸 알아야 되고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그냥 정해져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왼뺨 맞으면 오른뺨 대라. 거기서 그런 가르침이 되냐? 안 된다는 걸 명백히 가르쳐 드립니다. 주님이 그 말 한 이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되는 대로 말하는 거예요. 순교. 이리 가면 넌 나하고 죽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넌 죽어. 안 믿는다 그러면 예수님 사진 밟으면 넌 살아. 그러니까 고집 부리는 사람은 죽는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고집 부리면 넌 죽어. 너는 괜찮구만 이렇게 된다고. 근데 대부분 다 예수님 사진 받고 침 뱉고 다 그래요. 그리고 걔가 자기가 정해놓은 그놈들이 정해놓은 거기에 빨려들 필요가 없어요. 네가 뭔데 그걸 정해. 네가 저게 뭔데 이렇게 해야죠. 그게 맞는 거죠. 그래 난 어린 양같이 끌려갈 거야. 그게 무슨 믿음의 의미가 있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순교가 왜 귀중하냐? 스데반 집사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요. 언젠가 얘기를 할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이야기도 박신영 씨가 왜 거짓말을 하면서 그동안에 오래전부터 믿어왔고 오래전부터 확신해왔고 오래전부터 그걸 전도해왔고 그렇게 급하여 있고 그렇게 사람들과도 보러 그렇게 해서 거기 사람이 완전히 되어버렸는데 왜 아니라고 말했느냐? 지혜로운 사람, 머리가 천재 아닙니까? 전략이죠, 전략. 지금은 왜 얘기하냐? 전략이죠. 지금은 장관이에요. 민주당의 지지를 받고 있는 장관이라고. 민주당은 막 하잖아요, 막 그냥. 쌍욕도 깐족거린다는 말도 국회의원이 서울대 나왔는데 국회의원이 깐족거려 그런 얘기도 하고 막 그런 얘기를 하고 막 그러죠. 그 초등학생도 그런 얘기 하기 곤란해요, 대외적으로는. 혼자 하거나 친구들끼리 하는 얘기지 그걸 대외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데 이건 깐족거린다는 말은 양반이고요. 뭐 그냥 막 쌍욕, 쌍말 막 하죠. 그거 어떠냐는 거죠. 왜 그러냐? 이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기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거짓말하고 쌍욕하고 속이는 거는 못하면 잘못된 사람이에요. 잘못된 사람.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안 하는 건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들은 그런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에게 뺨을 맞아줘요. 양심이 있으니까. 이미 말씀을 줬잖아요. 그에게 속아주면 그를 관용해주고 그가 하는 것을 알면서 받아주면 그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그가 크게 깨달을 것이다.
이미 양심이 하이 맞은 건 안 되는 거고요. 그건 쳐서 버리는 거라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주셨지 않습니까? 계속. 술 피우면 이를 갈게 돼요.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가지 잘라버리는 거고요. 열매 맺지 않은 가지 잘라버리는 거. 그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왜 꽂혀가지고 거기에 그게 굉장히 이루기 힘든 십자가의 도기 때문에 거기에 관심을 둡니까? 잘 봤어요. 당신 양심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건 매우 힘든 일이고 하면 안 되는 걸로 알아요. 근데 그걸 극복하라는 게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이었는데 당신은 거기 빠져버리잖아요. 그 말씀이 있다 이러면서 상당히 얘기하니까. 목사 그러면 돼. 목사가 하나님이 그러면 돼.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왜 그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죠. 왜? 뭐 때문에? 깨닫기 축복합니다. 전략이라니까요. 박지원 씨는 천재 아닙니까? 전략이에요. 자기가 유명해지기 전까지는 조용조용히 하는 거예요. 자기 말로는 뭐 2000년도 초반에 그랬다는데 아니고요. 그 전부터 2000년, 2003년, 2002년부터 나온 얘기예요, 이게. 그거를 어떤 사람이 객관적으로 했어요. 이 사람은 뭐 목사도 아니고 신앙단체도 아니고 개인이에요, 개인. 개인이 이걸 올려놨어요. 거짓말하는 게 기분 나빴을 수도 있고 박진 씨가 잘 나가면서 이러니까 모순이다 이래서 그럴 수도 있고 거짓말하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럴 수도 있고 참 그래요. 옳은 얘기 하면서도 이러고 뭐 가치가 있는 얘기 도덕적인 얘기 하면서도 이러고 그러니까 모순이다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는 그겁니다. 계속 공부해왔고 계속 다져왔는데 들키니까 난 봉사하러 간 거다. 그러다 걸리니까 나는 거기 공부하러 왔는데 도와주러 왔다. 또 가다 걸리니까 지금 이제 시작했는데 관계없다. 그리고 거기 관계자 목사님들 거기 핵심 지도부라고 같이 있고 사진 찍고 막 이렇게 얘기 나누는 게 또 발견됐어요. 그 위에. 그러니까 아는 사이다. 그러나 교단 내가 버렸다. 그러면서 이제 전략을 짰겠죠. 따로 모여라. 그럼 네가 잘하면 될 거다. 그러는 거죠. 그래서 따로 하는 거죠. 그리고 시간이 되면서 이제 개척도 했고 뭐 옮겼고 뭐 이렇게 하고 나는 안 믿어진다 이런 얘기 하면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아직까지는 휴직이에요, 휴직이. 그 생물학으로 말하면 휴직이에요. 아직까지 결정 난 게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결정이 나는데, 이때 이제 율법을, 교리를 받아들이고 확실하게 되면서 그게 맞다는 게 입증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는. 성지순례도 갔다 오고, 말씀도 믿고 외워보고, 기도도 가르쳐보고, 또 많은 사람이 나누는 반응도 보고 있었으면 저 사람들은 왜 그럴까 생각도 하고, 나는 그냥 알고 있고, 저 사람은 알려줬을 뿐인데, 아는 것 정도인데 저 사람은 되는데 나는 뭘까? 그 이유는 뭐냐면요. 기회를 준 거고요. 기회를 줬고 또 하나는 객관성 있게 보는 훌륭한 메커니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훌륭한 사람이 객관적으로. 그래서 당신을 요구했던 거예요. 김문수 씨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서울대 나왔단 말이에요. 고등학교 때 막 반정부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순수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 선배들이 와서 계속 가르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지 않냐? 이거 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투사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돌이키고 보니까 다 그렇게 가르치더라는 거죠. 중학생이고 그 기계 만지던 친구인데 똑똑해서 박노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박노해. 그 친구 선배들 공부시켜서 교육도 받게 하고 검정고 시켜서 대학도 입학하게 하고 글 써서 글도 쓰게 하고 그 연애도 시켜주고 집도 얻어주고 해가지고 해서 투사를 만들었다. 그런 얘기 김문수 씨가 하잖아요. 그들은 연애도 시키고 다 해요. 우리 투사 만들어야 되니까. 네, 상징적인 인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예인들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맞지 않냐 맞지 않냐 이러면서 맞지 않아요. 맞지 않아요. 실제가 아니라고. 실제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이론에 빠져있고 나중에 돌이켜도 김문수처럼 과감하게 돌이키지를 못해요. 은근히 슬그머니 그러지. 강철 편지 쓴 안무개 씨도 그렇고 이제 변화됐어요. 많이. 보니까 알아요. 늙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객관성 있게 본다고. 그전에는 세뇌연사로 딱 찍어갖고 끌고 나가니까 거기 바빴죠. 그러면서 보상으로 뭐 섹스하게 해주고, 보상으로 뭐 돈도 좀 주고, 보상으로 뭐 운동권 몇 번 하고, 뭐 자유주의 나쁘다 그러고, 뭐 박근혜 뭐 처단하자 뭐 이런 거 하고 나면 용돈도 좀 주고, 뭐 이런 거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게 켜나간다면.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렇게 크는 겁니다. 박지원 씨는 그 전략을 알 수밖에 없는 똑똑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되는 거고요. 박지원 씨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계속 하면서. 그래서 거짓말이 문제라는 거예요. 당당하게 얘기하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게 아니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어떻게 이렇게 해왔는가 한번 보시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죠. 같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배우 배용준이 구원파 의혹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박진영의 구원파 집회에 참석했다는 것인데요. 박진영은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침몰 사건으로 세월호의 소유주인 이유병 언그의 조카가 박진영의 아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박진영이 구원파라는 논란이 퍼졌었는데요. 박진영은 극구 부인하며 자신은 무교라고 주장했지만 성경 얘기를 하거나 구원파 전도 집회에 참여하는 듯 수상한 행적을 보였고 그곳에서 배용준도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은 계속 부인하며 박진영은 자신이 만든 성경 공부 집회다, 구원파가 아니다. 배용준도 박진영과 친분으로 박진영의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했지만 구원파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대장 이슈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보셨습니까? 예, 예. 거기서 계속 말했죠. 여기 2014년, 18년 얘기하는데 그가 뭐 접하게 된 건 2002년이다 뭐 본인이 얘기하고요. 2002년 3년도였다 얘기하고 또 성지순례 갔다 왔다 얘기하고 그 이후에 뭐 교회를 우리 거실에서 친구를 와 같이 했는데 예, 상상이 가죠. 친구가 누군지 했는데 믿어진다. 그래서 또 친구도 데려오고 그래서 이제 믿게 됐고 뭐 10명이 넘으니까 텐트를 치고 마당에다 텐트를 치고 거기서 모였고 그리고 이제 30여 명 되니까 이제 건물 얻어 시작했고 이런 얘기 쭉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지금 2026년이 됐단 말이에요. 예, 쉽게 봐도 12, 3년이고 그 자기가 발설한 대로 2002년 3년도라고 그러면 벌써 20년, 23년, 4년 이렇게 되는 시기 동안에 그렇게 됐다고요.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성지순례도 갔다 왔다 등등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전략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진영 씨가 그게 맞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게 맞고요. 제가 뭐 과거에 이렇게 좀 활동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걸 제가 잘 알고요. 제가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연설문을 썼기 때문이에요. 김모 씨의 그 연설문을 3회 썼고 또 가서 전략하는 데도 썼고 구했기 때문에 썼고 그 했습니다. 홀로 있으면 내가 잠깐 소개를 했는데 관심 있으면 보시길 바랍니다. 잠깐만 소개했습니다. 그러나 거기 구체적인 얘기를 듣기 원하면 제가 날을 잡아서 한번 하겠습니다. 원하면 요청하세요. 전략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짜는 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 웃기는 거죠. 그 뇌 구조가 있다니까. 잠깐 예를 잠깐 하죠. 지금 제가 뭐 당이 어떻고 뭐 이런 게 관심이 아니라 순수했었고 그리고 내가 열정을 가지고 있었고 파워풀한 그 에너지가 있는 그 사람을 지원했고 찾아왔고 또 동기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또 스카우트에서 계속 다니고 뭐 연설문을 쓰고 뭐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됐습니다만은 그래가지고 제가 그 중앙당에 저희가 됐어요. 공천이 됐죠. 청거가 됐어요. 그래서 전화를 직접 하더군요. 네, 내가 뭐 누구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면서 여기 그 서창수 동지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은 천재인 것 같습니다. 이분 꼭 만나주십시오. 막 이렇게 통화를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시라고. 아니, 만나보십시오. 그래서 해서 갔어요. 그 만하탄, 그 미국 말 쓰더군요. 만하탄 호텔 그쪽에 뭐 그 호텔 앞에 있는 그 건물, 그 사람이 전국구대 의원이 됐는데 나중에 뭐 1, 2층은 이렇고 뭐 8층은 뭐 거기까지 갔어요. 8층까지. 그러고 만났어요. 누구를. 누군지 다 하니까 뭐 나중에 개인적으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 했더니 내가 서울대 나왔고 뭐 이렇게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모르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하면서 했더니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구호 얘기도 하고 뭐도 하고 뭐가 뭐 의식이 어떻고 했더니 관심을 되게 가져요.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아직까지는 그런데 그러면 안 되고 의식을 뽑아내려면 이렇게 된다고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랑 연세가 비슷해요. 그래서 거기 가게 된 배경도 그분들하고 이렇게 돼서 갔단 말이에요. 다 설명 않는 거 양해 바랍니다. 이런 인품을 내가 처음 봤는데요. 아들뻘이죠. 우리 어머니가 큰 삼촌 정도 돼요. 최소 작은 삼촌 이상은 됩니다. 우리 어머니랑 비슷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일찍 저를 낳았으니까. 얘기했더니 노트를 갖고 오더니 저한테 꾹뻑 절을 하더라고요. 만으로 27살 때예요. 우리 나이로 29살 때고. 선생님 적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었어요. 그 예를 것만 잠깐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의식. 지금 오늘 나온 게 의식이죠. 예, 그래서 그 얘기 잠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조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당위성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는 백이민족입니다. 우리는 뭐 문화를 좋아하고 뭐 친구 보고 뭐 호연지기가 어떻고 뭐 쭉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긴장되시죠? 그러니까 네.
왜 그럴까요? 건방지죠. 26살 먹은 놈이 54살, 5살 되신 분한테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모르겠습니다 그러더라고. 의식 때문입니다. 의식을 내가 당위성을 가지고 이럽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이랬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의식은 가려고 하다 막혔지 않습니까? 여기에. 그러니까 그렇죠. 이럴 땐 의식을 차고 나가야 됩니다. 당위성을 예시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막 쭉 설명했어요. 선생님 뭐 그렇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예. 잠깐 제가 뭐 그 많은 저기 중에 조금만 얘기했습니다. 전략은 그렇게 구성하는 거예요. 박시영 씨가 그걸 하고 있어요. 천재 아닙니까? 154 IQ래잖아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논리책이나 이런 게 부족할 수 있어요.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러나 머리가 좋은 건 사실 아닙니까? 예, 사람들에게 어떻게 어필하고 어떻게 돈을 만들고 이런 루트까지 알고 있으니 뭐 능력자죠. 그러니까 장관 되잖아요. 객관성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마구 비판하지 않아요. 우파했기 때문에 박신영을 막 욕합니까? 누가? 그동안에 겸손한 모습 보였고요. 예의 바른 모습 보였고요. 원칙적인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기 싫은 거 있지? 그걸 하는 거야. 사람들 만날 때 제일 힘든 분들이 있어요. 운전하시는 분들, 스태프분들, 조명하시는 분들 깍듯이 인사하고 대하는 거다. 이런 원칙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 당연히 반드시 누구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런 게 이상한 거죠. 반드시 누구나 무조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오죽하면 제가 그랬어요. 얼마 전에 우리 같이 말씀 나누는 분들하고. 저는 어디 가서 식당 가서 뭐 이렇게 오면 내가 100번 오면 100번 인사하고 1000번 오면 1000번 인사한다 나는. 그건 반드시 그런 거고 무조건 그런 거 그렇게 하는 거다 그거는. 그건 말고는 필요가 없는 거다. 그건 말고는. 어떻게 당신이 음식을 먹을 것인가. 비단적인 예를 그렇게 비단 그 얘기만이 아니고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전략이죠.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성공했어요. 그러나 이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시작도 안 했는데 제가 얘기할 수 없죠. 지금 장관 됐다. 오케이. 공신력을 인정받았죠? 목사님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만나는 목사님보다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논리를. 게다가 교리를 비판하잖아요. 교리 이거 문제. 그런데 이 교리가 뭡니까? 장로교를 비롯해 장로교다가 장자교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뻐길만도예요. 장로교를 시작했으니까 오케이. 그러거나 말거나. 교리만 주장하잖아요. 교리만 믿잖아요. 교리만 가르치잖아요. 교리만 확신하잖아요. 교리로 설교를 만들잖아요. 근데 그거를 깠으니 정체성이 무너져 버리죠. 영상이 지금 막 엄청나게 만들어졌는데 비평을 못 해요. 해봐야 같이 먹고 살자고. 너 때문에 우리 먹고 살기 어렵다고 이 정도예요. 내가 보니까 그래요. 네, 그것도 비평했고요. 한 분 목사님이 그랬고요. 목사인지 알지 못하는 두 분이 또 그랬고요. 세 개를 내가 비평해놨어요. 계속 나오겠죠. 계속 비평하겠습니다. 근데 뒤져봐도 없어요. 하나씩밖에 해놓은 게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논리체계를 따라갑니까? IQ 154인데? No. 교리를 그렇게 비평했어요. 교리를 극복할 수 있어요? 당신들이? No. 못해요. 여자 교리만 믿었는데. 그래서 우리 선교에서 본질적으로 주장하는 게 뭐예요? 교리를 버리면 산다. 교리는 통치수단이라니까요. 교회사를 배웠습니까? 이걸 어떻게 부정할 겁니까? 교리사를 봤습니까? 이걸 어떻게 부정할 겁니까? 그 전지시 때 나왔던 걸 그걸 믿고 있어요 또. 그걸 또 수용을 했네. 유아세례 같은 걸 막 수용했네. 흩어지는 걸 끌어안으려니까. 예, 좋아요. 지금 바꿔야죠. 그게 본질이냐고. 그게 성경이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냐고. 교리가 성경 요약이냐고.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라는 걸 알고 보니까 아니니까. 그런데 구원파 이쪽으로 가버리니까 결국 구원이 본질이 아니에요. 이렇게 된 거죠. 그들의 논리는. 여기에 빠져버린 거죠. 모순되고 있는 교리를 공부했더니 더 빨리 빠져가지고 주장이 됐죠. 그전에 그냥 성경 그런 거야. 관념으로 말았다고요. 근데 확신거리니까 확신이 뭐 지식하고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신이 뭐 객관적인 자료하고 관계가 없는 것을 이해하고 있다가 같은 인식의 범주라는 게 입증이 되죠. 같은 인식의 범주라는 게 딱 맞닿는 순간에 획 돌아가는 거죠. 그건 다 인식의 범주예요. 그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다 마는 거지. 진실로 믿어라. 확실히 믿어라. Fully, truly, all, must. 믿어라. 그게 뭐냐고 그게. 확신을 믿으려고 정해놓으니까 답이 안 나와 버려요. 그런 게 없어요. 교리가 여자가 그랬어요. 아직까지. 그러나 2026년도부터는 달라집니다. 그 어릴 때부터 준비해왔던 일들을 이제는 합니다. 그리고 교리의 모순들을 박시영 씨가 잘 접촉점을 꺼냈는데, 예, 접촉점을 가지고 제가 할 수 있는 접촉점을 내가 또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가죠. 비평할 게 너무너무 많은데 박시영 씨가 잘하면서 구원파를 끌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파는 아니라는 걸 제가 입증하기 위해서 이 차례를 만든 겁니다.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가 어떻게 거짓말을 해왔고 어떻게 해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지금 하고 있는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은 뭔지 교리라니까요. 버리세요. 그래야 믿음 안에 거하는 겁니다. 예정에 합당한 삶, 이것만 믿음이에요. 창조의 섭리에 합당한 삶, 이것만 믿음입니다. 왜 확신과 고백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태까지 율법을 지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언약을 그렇게 지켜왔던 사람에게 확신을 해라.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게 아니라 네 의를 따르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 된다.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고,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말씀이 내게 있으니 쭉 모세에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마음으로 믿어라. 의로 입으로 신해라. 그러면 네가 구원을 받는다. 여태껏 율법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도 율법으로 살 거니까 그 뜻과 목적과 의도를 알기 때문에 이제 믿음 안에 거하는 거다. 그러니 그렇게 살아라. 그리고 로마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 얘기하잖아요. 왜 똑같은 눈으로 보는데 왜 그럽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복음을 전하려 합니다. 1절 그러고 그들은 말이야. 그들은 자기를 얘기하면서 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 그게 문법적으로 맞아요. 문법적으로. 이스라엘 구원하려 합니다. 나는 그럼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논리가 안 맞아요. 모순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그들은 이렇다.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한 얘기인데 이걸 교리로 만들어가지고 확신과 고백 자체가 믿음이래. 그리고 확신과 고백이 인식의 범주니까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러는 거예요. 예정돼 있다고. 그런 예정이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예정과 칼빈의 예정 제가 분명히 발표할 겁니다. 그런 사람 없죠. 아직까지. 논문이 없죠. 그러니까 그 소리 하죠. 제가 뻘컵 주석으로 조지신학 가르쳤던 조지신학 교수입니다. 저는 학자라고 거짓말 하겠어요, 저한테? No.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 믿음 안에 가야 돼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광명의 전선으로 위장되어 있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박진희 형제도 이야기했듯이 많은 목사님이 선량해도 의로워도 대부흥을 일으켜도 큰 가르침을 줘도 아니란 얘기를 하면서 많은 목사님이 긴장을 했습니다.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리를 믿어왔고 교리를 확신했고 교리를 가르쳤고 교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던 자들이 얼마나 많은가요? 설교도 교리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세례문답도 다 그렇게 가르쳐 왔는데 이게 아니면 얼마나 곤란하겠습니까? 근데 저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모순 얘기하고 그리고 구원파로 끌고 나가려는 이 입장에서 마치 로마가 이스라엘까지 점령하여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던 것 같이 이렇게 세례요한처럼 준비하는 역사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비평하였고 계속 비평해 나갈 겁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해주시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 거하게 하셔서 창조의 섭리에 합당하고 예정의 섭리에 합당한 믿음을 갖도록 축복하시고 온전한 믿음 가운데 거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원하고 비하며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깨달을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속사람이 이끄는 걸 무엇인지 알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으로 결정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도 빠졌는데 이제는 온전히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가 되도록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양자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말세지 말입니다. 2시간이면 온 세상에 복음이 전환되는 SNS 시대가 됐습니다. 현지에 있는 선교사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지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접촉점이 될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동참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름다운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응원하겠습니다. Bless you, bless you and bless you. Bye bye. 축복합니다.